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 2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내용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듯이 덧셈 뺄셈 쪽입니다. 그죠? 자, 같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배울 내용은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 남았겠죠? 자, 이러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오늘도 문제풀이 중요하다라는 거 누가 푸는 게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푸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강조하면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부할 내용 바로 근호를 포함한 식의 덧셈, 뺄셈이죠. 그런데 지금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교재에도 제일 위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중1, 2 과정 해놓고 다항식의 덧셈 뺄셈 갑자기 문자식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중1, 2 과정에서 배웠었던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의 그 개념이 그대로 근호를 포함한 식의 덧셈과 뺄셈으로 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느낌이.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다항식의 뜻은 여러분들 알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요 정도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바로 동류항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같은 종류의 항이에요. 한자대로 풀면. 그죠? 그러면 종류가 같다. 항이 종류가 같다라는 건 뭐였었냐면 항은 숫자와 문자와의 곱 또는 문자와 문자와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는 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자가 같고 그 다음에 차수가 똑같을 때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간단하게 복잡한 것까지는 가지 않죠. 3x와 2x, x에 대한 1차항 이렇게 둘이 동류항인 거고 4와 마이너스 7처럼 상수항끼리 또 동류항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동류항들끼리만 뭘 할 수 있었냐면 바로 더하거나 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끼리 모아서 간단히 계산했냐면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하게 계산을 했었고 그 계산은 어떻게 했었냐? 바로 x 똑같으니까 그 앞에 개수끼리 미리 더한 후 x를 붙여서 5x라고 썼었습니다. 6x 빼기 4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6 빼기 4의 x 이렇게 되니까 2x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어요. 맞죠? 이것처럼 우리가 오늘 공부할 바로 근호를 포함한 식의 덧셈 뺄셈은 동류항끼리 그 앞에 개수를 더하거나 빼는 것이 아니라 루트안이 같은 것들끼리 그 앞에 곱해진 유리수를 더하거나 뺀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호를 제곱근의 덧셈 뺄셈은 근호를 포함한 식의 덧셈 뺄셈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동류항끼리 계산한 것과 같이 모 안의 수가 근호 안의 수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일단 이렇게 있고 이 그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할 텐데 m√a 더하기 n√a처럼 루트안이 같잖아요. 그럴 땐 그 앞에 있는 m과 n을 미리 더해서 그 다음 루트 a를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3루트5 더하기 4루트5 마치 3x 더하기 4x는 7x라고 쓰는 것처럼 그죠? 앞에 루트5가 같으면 3과 4를 미리 더한 후 그 다음에 루트5를 붙여서 7루트5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원리는 위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1번 넓이는 우리가 3루트5입니다. 3 곱하기 루트5 그죠? 2번 넓이는 4 곱하기 세로의 길이가 루트5니까 4루트5일 거예요. 그러면 1과 2의 넓이를 더한다라는 건 3루트5와 4루트5를 더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 1과 2의 넓이 합이라는 건 전체 직사각형이니까 가로가 7이고 세로가 루트5니까 7루트5구나. 근데 같은 사각형의 넓이니까 1과 2를 더한 거랑 전체가 같으니까 이 둘의 결과가 같을 거예요 라고 바라봤더니 이 계산은 루트 앞에 곱해진 수끼리 계산한 다음 루트5를 붙여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뺄셈에 대해서도 그러면 똑같이 성립하는데 여기는 똑같이 계속 루트안이 근호가 같은 것들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똑같이 들어가니까 따로 쓰지 않겠고요. 자, 뺄 때 m 루트 a 빼기 n 루트 a 루트안이 같은 것들끼리 그 앞에 있는 유리수를 계산해 준다는 얘기예요. 결국 7루트 3 빼기 4루트 3은 7 빼기 4의 루트 3이니까
3루트 3이 된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처음 배울 때 선생님이 학생들 중에 자주 보는 거 4루트 3 빼기 루트 3 하라 그러면은 4요 라고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셨죠? 자, 4루트 3 빼기 그냥 루트 3이라는 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 빼기 1인 3, 그 뒤에 루트 3을 붙인다라는 거, 많이 실수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 그대로 빼주면 안 된다라는 내용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덧셈과 뺄셈 살펴봤죠. 다음 내용으로는 이제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 개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 자, 괄호가 있어요. 그럼 우리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건 식의 계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괄호가 있다는 얘기는 두 개가 항이 들어있고 두 개의 수가 있죠. 앞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으면 당연히 뭐를 이용하죠? 그렇죠.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라는 거. 그죠?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지난 시간에 배웠듯 하나의 루트 안으로 넣으면 루트 2, 3은 6. 됐죠? 그 다음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5 하면 루트 2 곱하기 5니까 바로 루트 10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결과는 루트 16 하면 안 된다고요. 알았죠? 자, 더할 때는 루트 안이 같은 것들끼리만 더할 수 있으니까 6과 10을 더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곱셈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루트 안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맞죠? AB가 0보다 클 때. 그런데 루트 A 더하기 루트 B 같은 경우는 루트 A 더하기 B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루트 안이 다를 때는 하나의 루트 안으로 더할 수 없다라는 거야. 아주 쉬운 예로 루트 4 더하기 루트 9 같은 경우에요. 루트 13이 될 수 있나 없나 하고 봤더니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루트 4는 2죠. 루트 9는 3이죠. 2하고 3을 더하면 5예요. 5하고 루트 13이 같습니까? 다르죠. 5는 제곱하면 25고 루트 13은 제곱하면 13이니까 같지 않아요. 그래서 더할 때는 루트 안끼리 하나로 더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써주면 계산이 종료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경우.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분모 분자에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곱해서 뭐를 한다? 유리화를 한다라는 이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루트 2를 곱할 때 분자가 항이 두 개였어요. 그죠? 수가 두 개니까 우리가 괄호를 쳐서 전체의 루트 2를 곱한다. 요거 실수 안 하게 괄호 반드시 쳐주시고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분모는 2가 될 테고, 자, 분자는 이렇게 분배 법칙 써주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2니까 루트 6이고요. 두 번째, 루트 5 곱하기 루트 2니까 루트 5이 10이다. 요거 더 이상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약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끝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다음 내용은 이제 마지막 정리인데 마지막 정리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경우는 당연히 곱셈, 나눗셈 먼저 하고 덧셈, 뺄셈 나중에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건 자연수든 정수든 유리수든 다 똑같죠. 무리수까지.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루트 2는 줄여서 그냥 5 루트 2라고 곱하기 생략해 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3 나누기 루트 2니까 루트 2분의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 그런데 끝은 아니고 분모에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해서 유리화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앞에 5 루트 2는 그대로 두고요. 마이너스 한 다음에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 되고 3 써준 다음에 루트 2를 붙여주시면 이제 몇 루트 2 빼기 몇 루트 2구나. 루트 2 루트 2 똑같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5 빼기 2분의 3을 먼저 할 수 있구나. 5라는 것은 2분의 10이니까 2분의 10 빼기 2분의 3은 2분의 7에 루트 2를 붙여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안이 같은 것들끼리 그 앞에 곱해진 유리수를 더하거나 빼준다. 이 내용을 기억하면 되는데 이렇게만 하고 뒤에 문제를 풀면 문제가 안 풀려요. 왜일까? 자, 우리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루트 안이 같은 것들끼리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이 내용은 됐죠? 그럼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루트 8 더하기 루트 12 마이너스 루트 16 더하기 루트 18.
해보세요 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 할 수 없는데요?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왜요? 루트 안이 달라요. 그러니까 해주면 안 돼요. 요거 숫자 살짝 바꿀게요. 죄송합니다만. 자, 루트 18. 그 다음에 요거는 뭘로 할까요? 자, 루트 32.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안이 다 다른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더하거나 뺄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끝내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문제 곳곳에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루트 안을 제곱수와 다른 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제곱의 밑을 빼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들을 다 빼내 보는 거예요. 아, 루트 8이라는 건 4 곱하기 2니까 4가 2의 제곱이었죠? 그래서 2 루트 2 이렇게 쓰라는 얘기고, 자, 루트 10이라는 건 4, 3, 10이니까 2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루트 18, 9, 2, 18이니까 3 루트 2구나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32는 16 곱하기 2니까 4 루트 2구나 이렇게 써주면 이제 루트 안이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죠. 요렇게 분모안이 루트 안이 2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 이제 2 빼기 3 더하기 4 얼마요? 2 빼기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4는 3 그 뒤에 루트 1을 붙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 루트 3 혼자 있죠? 그러면 더 이상 계산되지 않고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오케이. 아, 루트 안이 무조건 다르다고 해서 계산이 무조건 안 되고 끝이야! 가 아니라 루트 안을 제곱수와 다른 수의 곱으로 표현해서 빼냈을 때, 루트 안을 즉 가장 작은 자연수로 만들었을 때, 그럴 때 같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끼리 빼내서 계산한다라는 거, 특히 분모가 무리수일 땐 유리화한 후 계산한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개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늘 내용 어렵지 않았습니다. 덧셈 뺄셈 요거 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개념하기 문제 바로 풀이 시작합니다. 자, 다음 개념하기 문제 시작합니다. 1번 문제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문제가 뭐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죠? 5루트 5 더하기 4루트 5, 9루트 10 아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 5와 4를 더한 다음에 루트 5는 변함없이 그대로 온다라는 거, 5와 5 더해서 10 아니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개념 설명했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도 쉬우니까 네 번째랑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마이너스 2 루트 3 더하기 9 루트 3 빼기 3 루트 3. 자, 천천히 가보자. 루트 안이 다 3으로 같으니 앞에 있는 유리수끼리 계산한 다음 루트 3을 붙여주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5 마이너스 5죠. 9 빼기 5니까 얼마가 돼요? 바로 4 루트 3이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네 번째 거 꼭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루트 안이 이렇게 처음부터 눈에 보이게 같은 것도 있다 그랬지만 다른 것도 있다 그랬죠?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 달라.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계산 안 되는 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루트 a제곱 b라고 있으면 a가 루트 앞으로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이제 같은 것들끼리, 루트 안이 같은 것들끼리 더하거나 뺀다 그랬습니다. 자, 63, 뭐 곱하기 뭐가 있을까요? 3 곱하기 21 말고. 그죠? 9, 7에 63이 보이죠? 천천히 가볼게요. 9, 7에 63. 됐죠? 자, 그 다음 28, 2 곱하기 14 안 되잖아요. 그죠? 4, 7에 28. 4, 7에 28. 아이고, 7, 7.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자, 요거는 3 루트 7이고요. 마이너스 두 번째 거는 2 나갈 테니까 2 루트 7. 그러면 3 루트 7 빼기 2 루트 7이니까 1 루트 7. 근데 1은 생략하고요. 그대로 루트 7이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루트 27은 몇 곱하기 몇으로 가능합니까? 9, 3, 27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9, 3, 27. 자, 2 루트 3은 루트 3 더 이상 빼낼 수 없고요. 루트 12는 그죠? 4, 3, 12. 이제 지금은 이렇게 천천히 하지만 여러분들이 딱 보면 2 루트 3, 3 루트 3 바로 나올 만큼 연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건 3 빠져나가니까 3 루트 3이 될 테고 플러스 2 루트 3 있고요. 마지막은 마이너스 2 나가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이죠? 똑같은 수가 빼져 있으면 없어지겠구나. 그럼 그대로 남는 건 뭐가 된다? 3 루트 3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가줄 수 있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루트 5는 더 이상 빼낼 거 없습니다. 45는 그죠? 95, 45, 95, 45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20은 4, 5, 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루트 5 그대로 두고요. 3 앞으로 나가니까 3 루트 5가 됩니다. 마이너스 한 다음에 2 나가니까 2 루트 5죠. 자, 루트 5 제일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죠? 여기에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죠. 1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있으니까 결국은 1 플러스 3 마이너스 2의 루트 5니까 2 루트 5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 가보겠습니다. 자, 50 같은 경우에는 25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죠. 128 같은 경우 이거 좀 커서 잘 안 보이는데 64 곱하기 2겠죠. 64가 8의 제곱이에요. 64 곱하기 2. 자, 98 더 안 보입니다. 98은. 근데 49 곱하기 2 가장 큰 제곱수가 7의 제곱 곱하기 2로 우리가 보여요.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되죠? 선생님이니까 되나요? 선생님 머리가 크니까 머리가 좋을까요? 아닙니다. 자꾸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빨리빨리 보이는 수들이고요. 자, 앞에서부터 보면 마이너스 있고 5가 루트 앞으로 나가니까 5 루트 2가 되겠죠? 더하기 2 한 다음에 8 나가니까 8 루트 2. 마지막 건 7 나가니까 마이너스 7 루트 2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5 더하기 8 빼기 7. 마이너스 5 더하기 8은 3. 3 빼기 7은 그렇죠. 마이너스 4겠죠. 그죠? 마이너스 4 루트 2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복잡한 식의 계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배 법칙을 쓰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죠? 분배 법칙 쓰는 내용 나왔는데 첫 번째 거. 자, 선생님이 일단은 풀이를 쭉 하고 나서 조금 더 나이스한 방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시해 드릴게요. 뭐냐면 자, 이렇게 곱할 거예요. 분배 법칙 쓴다라고 했으니까 루트 3, 6, 18 더하기 이렇게 보면 2 곱하기 루트 3의 제곱은 3이죠. 2 곱하기 3 이렇게 한 다음에 루트 18이 9, 2, 18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이 밖으로 나가서 3 루트 2 더하기 6이겠구나. 여기서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둔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이렇게 해보면 루트 2, 3은 6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루트 2 곱하기 12니까 23입니다. 됐죠? 근데 24 같은 경우에는 4, 6에 24 이렇게 될 테니 천천히 가볼게요. 루트 6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루트 24 자체가 2가 나가서 2 루트 6이 돼요. 그러면 결국 루트 6 한 다음에 마이너스 4 루트 6이죠. 그러니까 여기 1 생략되어 있어서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 루트 6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거 가보겠습니다. 루트 15 곱하기 루트 5니까 루트 5 곱하기 15는 75. 마이너스겠죠? 3 루트 5 곱하기 2니까 10. 근데 여기서 끝내는 건 아니고 루트 75를 빼내보면 25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5가 루트 앞으로 나가서 5 루트 3 빼기 3 루트 10. 루트 안이 다르니까 더 이상 계산할 수는 없고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루트 2분의 루트 6. 이걸 각각을 미리 유리할 필요 없이 이렇게 보면 루트 2분의 루트 6이니까 루트 3 바로 갈 수 있나요? 자, 마이너스 한 다음에 루트 3분의 루트 6은 루트 2죠. 근데 여기 2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루트 2를 붙여주시면 여기서 계산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조금 더 나이스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많이 했을 때요. 그냥 시간이 막 지나갔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풀다 보면 이걸 갖다 루트 3 곱하기 루트 6은 루트 18 이렇게 쓰지 않고 지금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죠?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서요. 루트 6을 루트 3 곱하기 루트 2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루트 3 루트 3은 3. 그 뒤에 루트 2를 붙여서 3 루트 2 이렇게 써주시면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루트 5 곱하기 루트 15가 있잖아요. 그런데 루트 15를 앞에 있는 무리수와 다른 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머릿속에서 그러면 요게 5가 되죠. 5 루트 3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다면 시간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미리 여러분들이 루트 24로 빼내는 것보다 이 정도는 어떨까요? 물론 더 빼내야 되긴 하는데 요게 루트 2와 곱해질 거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6으로 생각해 보면 요게 2잖아요. 그죠? 더 빼지지 않네요. 그죠? 루트 2의 제곱이 2죠? 2에다 2 곱해서 4. 4에 루트 6 바로 붙여서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된다? 아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하셔야 조금씩 빨라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네 번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수의 분모를 유리화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선생님이 답지에 보통 두 가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그냥 여러분들이 분모에 루트 3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모와 분자에 루트 3을 곱하면 돼요 한 다음에 중요한 건 분자에 괄호를 쳐야 실수 안 합니다. 그래서 분모는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이 되는 거고요. 분자는 이렇게 분배법칙 써주면 2 루트 3.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이겠죠? 자, 여기서 이거 약분되죠? 또 뭐 학생들 많이 실수하는 게 뭐 지금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믿고 싶지만 이렇게 약분해서 2 루트 3 빼기 1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되죠. 그죠? 맞습니까? 이거는 원래 뭐냐면 3분의 2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3을 갖다가 하나로 쓴 거예요. 분모가 똑같아서 하나로 써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1이 될 수는 있지만 분모 3이 여기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실수들 여러분들 많이 하니까 이렇게 둘 다 약분되지 않을 때는 두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답지에 보통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요렇게 한번 써보고 요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한 다음에 루트 3분의 루트 3은 그대로 뭐죠? 1이잖아.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이제 루트 3분의 루트 3만 곱해서 우리가 유리화를 해보면 뭐가 됩니까? 3분의 2 루트 3. 그죠? 그 다음 빼기 1. 이렇게 답지에 나와 있기도 해요. 보통은 아까 처음 구했던 형태로 답지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루트 2분의 루트 3 한 다음에 더하기 요게 한 번에 뭐예요? 루트 3이죠? 2분의 6이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냥 루트 2분의 루트 2를 곱한 다음에 여기서 한번 써먹어 볼게요. 뭐를?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거 2분의 한 다음에 자, 분배법칙 쓸 겁니다. 앞에는 뭡니까? 루트 3이는 6. 됐죠? 자, 그 다음 뒤에 계산할 때 루트 12호라고 그냥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연습을 해서 루트 6을 루트 3 곱하기 루트 2로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요렇게 곱해서 2잖아요. 2에 루트 3.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주면 어떨까? 요거 한번 제안해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다음으로 다섯 번째 복잡한 식의 계산 두 번째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자, 계산이 더 되나 봐요. 이게 어떻게 해보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루트 5분의 3 곱하기 루트 40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빼기니까 이제 요거 먼저 해야죠. 자, 하나로 써주면 루트 얼마죠? 5분의 40이니까 5, 8, 40 루트 8. 3 루트 8 마이너스 8 루트 2 더 이상 안 되는 게 아니죠. 자, 루트 8이 몇 곱하기 몇? 4 곱하기 2니까 2 루트 2 이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럼 앞에 있는 3과 곱해져서 3위는 6 루트 2 빼기 8 루트 2니까 루트 2 루트 2 같아졌구나. 앞에 있는 6 빼기 8 계산해서 마이너스 2 루트 2구나.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앞에는 분배법칙 써야 돼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2죠. 그 다음 이렇게 해보면 마이너스 2 루트 2죠. 자, 그 다음 뒷부분은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이번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를 유리화를 루트 3분의 루트 3을 해도 되지만 요렇게 배수고 요렇게 같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한번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수는 루트 3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3분의 루트 3을 분모가 같으니까 통분되어 있으니 하나로 해서 분자를 이렇게 써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예요? 루트 3분의 6이니까 그쵸, 루트 2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건 얼마입니까? 분모 분자 같으니까 1이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것이 유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계산이 빠릅니다. 그렇다면 유리수는 이제 유리수끼리 계산해야죠. 자, 2 빼기 1 계산해서 1 되고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니까 마이너스 1 루트 2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있고 선생님은 열심히 풀고 있어서 선생님은 땀이 살짝 날 만큼 이제 CPU가 막 빠르게 좀 돌아간 기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 같이 머리를 써 봐야 되겠죠? 난이도 올려서 실전 문제 정복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1번서부터 가보도록 할 텐데요. 실전 문제라고 해서 많이 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학교 시험에서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뭐 이걸 갖다가 계산하여라 라고 내면 조금 심심하죠. 그죠? 만약에 주관식으로 낸다면 그럼 몇 루트 몇 더하기 몇 루트 몇 이렇게 나오면 채점도 힘드셔요. 그럴 때 우리가 깔끔하게 단답형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놓고 앞에 있는 수를 더하라 그러면 하나의 수로 깔끔하게 답이 나오겠죠. 이러한 문제가 이제 완성형 문제, 학교 시험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필수 1번입니다. 루트 3 마이너스 5 루트 6 빼기 루트 12 더하기 루트 24. 루트 1이 다 다른데 어떻게 더하거나 빼요? 여태껏 했죠? 루트 1을 빼낼 수 있을 만큼 빼내보자. 자, 일단 루트 12만 우리가 따로 정리해보면 루트 12는 이제 좀 되나요? 2 루트 3 바로 보이면 좋습니다. 자, 루트 24는요. 루트 24는 얼마죠? 4, 6이 24니까 4가 2의 제곱이라서 2 루트 6.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중요한 또 개념이 나오는데 루트 12의 2배는 루트 24다. 맞을까 틀릴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루트 12의 2배죠. 루트 24가 루트 안에 있는 수는. 근데 실제로 이 수의 2배가 이 수는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루트 12의 몇 배가 루트 24일까요? 루트 2배가 바로 루트 24다 하셨죠? 이런 개념 같은 것도 여러분들 한 번씩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루트 3 마이너스 5 루트 6 한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2가 2 루트 3 여기까지 나오고 플러스 루트 24는 2 루트 6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갈 수 있죠? 자, 그러면 루트 3끼리 정리해보면 1 루트 3 빼기 2 루트 3은 마이너스 1 루트 3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2 루트 6은 마이너스 3 루트 6이다. 여기까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아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루트 3 앞에 곱해진 유리수가 A래요. 뭐가 곱해져 있나요? 바로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구나. 자, B의 값은 루트 6 앞에 곱해진 수 유리수는 바로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따로 개념이 뭐 복잡한 건 아니었고 오늘 배웠던 덧셈 뺄셈을 실수 없이 해낼 수 있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은데 조금 더 이제 복잡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자,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입니다. 이쪽은 이제 근호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이쪽은 분배 법칙을 써야 되고 뭐 유리화에 관련된 것도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리 풀어보셨다면 유리화하지 않고 풀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최종 정리네요. 2예요, 마이너스예요? 결과가? 그렇죠. 2가 된다라는 거. 그죠? 이 수의 부호가 지금 양수예요. 그러니까 제곱 루트 없어져서 양수 2가 들어와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값으로 바꿔서 설명할 수도 있고 바로 부호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수를 몽땅 제곱했어요. 실수를. 그러니까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한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죠. 루트 3의 제곱은 3이죠. 그러니까 12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되나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2 루트 3의 제곱 같은 경우에 우리가 AB의 제곱이 뭐가 됐었죠? A제곱 B제곱이었죠. 곱으로 되어 있을 때 전체 제곱은 각각을 제곱했듯 마이너스 2도 제곱하고요. 루트 3도 제곱해서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4, 3, 12 이렇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곱할 때 우리 조금 나이스한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7 곱하기 28 엄청 큽니다. 그죠? 7 곱하기 28이 얼마입니까? 계산도 안 돼요, 선생님은. 자, 그런데 28을 7, 4, 28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루트 7, 루트 7은 7 나옵니다. 그리고 3도 있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루트 4 얼마죠? 2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루트 7 곱하기 루트 7 한 게 이렇게 내려온 거고 3 내려온 거고 루트 4 남은 게 2가 됐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분배법칙 써주면 루트 7분의 루트 7 약분될 거고 마이너스 한 다음에
루트 4 남는데 루트 4는 2죠. 우와, 루트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계산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하나도 없네요. 루트가 다 지워졌어요. 그죠? 그럼 앞에서부터 가보면 2 더하기 12 마이너스 이게 얼마죠? 6, 7에 42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뭐 2 빼기 2 정도는 지우고요. 12 빼기 40이니까 마이너스 30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진짜 복잡했는데 간단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응용 3번인데 응용 3번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 문제고요. 자, 지난 강의에서 마지막 정리할 때 뭐라 그랬냐면 유리수와 무리수가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으면 그 결과는 항상 뭐라 그랬죠? 무리수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요. 유리수와 무리수가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으면 그 결과는 항상 무리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 예를 든 게 정확한 수는 기억 안 나지만 2 더하기 루트 5 뭐 이런 거 어떻게 했었죠? 2 더하기 루트 5를 우리가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이게 2점 몇몇 끝없이 가. 근데 거기에 2 더했어. 세로로 우리가 더해보면 4점 몇몇 끝없이 소수점 아래는 순환하지 않고 가니까 역시 무리수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도는 차는 항상 무리수인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싹 정리해보면 이런 부분은 유리수가 나올 거예요. A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A도 유리수인데 루트 3의 제곱 3이니까 유리수가 나오고 뭐 루트가 있는 부분들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리를 하고서 개념 설명할게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는 분배 법칙이죠. A 곱하기 3이니까 3A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2루트 18이요. 이제 선생님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안 풀 거라고 믿고 자, 루트 6을 루트 3 곱하기 루트 2로 살짝 생각해 보면 2가 있고 요게 3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2, 3은 6. 거기에 루트 2를 붙이면 된다. 그죠? 6에다 루트 2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요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4a 루트 2가 됩니다. 아,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정리해 보니까 3a 빼기 4 되고요. 루트 2는 루트 2끼리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를 빼내면 6 플러스 4a의 루트 2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나요? 마이너스 6 루트 2 마이너스 4a 루트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수를 보고 와 복잡하다가 아니라 유리수 부분이구나 빼기 무리수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하거나 빼면 항상 무리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리수인데 그게 유리수가 되고 싶대요. 문제를 보니까 유리수가 되고 싶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무리수가 그냥 없어져 버리면 유리수가 딱 되겠구나라는 게 개념이에요. 무리수가 없어져야 돼? 루트 붙은 이게 아예 없어져야 돼. 그 얘기는 루트 2를 없애고 싶대요. 지우면 되나요? 그게 아니죠. 루트 2에 뭐를 곱하면 바로 0을 곱해주면 루트 2 곱하기 0은 0이니까 그대로 없어지면서 유리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결국 4a 플러스 6이 뭐면 된다? 0이면 되는구나. 여기다 쓸게요. 4a 플러스 6이 0이면 되니까 4a는 방정식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까지 여러분들이 약분해서 답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도는 차가 유리수가 되고 싶다란 말은 무리수 부분이 없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루트 몇에 곱해진 수가 0이 되도록 해주면 된다라는 요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 문제 고난도 4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봤는데 그죠? 무리수의 수직선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요. 지난 시간이었죠. 여러분들이 지지난 시간이었죠. 기억을 해본다면 요 넓이 5였던 거 기억나나요? 넓이가 5였던 거. 그래서 이게 루트 5까지 나와요. 자, 요 개념은 지난 시간 강의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넓이가 왜 5가 되는지 전체 넓이 구해서 삼각형 4개 빼서 선생님이 구했었고 넓이가 5니까 한 변이 루트 5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같다라는 가정하에 이 문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A가 수직선 위의 2를 출발한대요. A가. 요게 이렇게 있어요. 모양이. 그래서 수직선 2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떼굴떼굴떼굴 굴러간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랬을 때 점 D가 처음으로 수직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수를 A라고 했대요. 그럼 이게 이렇게 쓰러지는 순간 이렇게 내려와서 요 점에 닿을 텐데 그 점을 지금 A라고 했대요. 에서 A를 일단 구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2에서 출발해서 요 길이가 루트 5이듯 요 길이도 루트 5라 그랬죠? 부채꼴의 반지름이니까 결국 2에서 루트 5만큼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A는 결국 뭡니까? 2에서 루트 5만큼 왼쪽이란 얘기는 빼졌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A의 값을 먼저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잘했을 거고, 자 이제 그 다음 보면 점 B가 처음으로 수직선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수를 소문자 B라고 했대요. B가 여기 있거든요. 이게 굴러가고 굴러가서 B가 수직선 위에 어디에 닿느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있던 것이 이제 똑바로 이렇게 놓였겠죠. 그 다음에 돌면 이쪽으로 또 왔을 거고 또 돌면 이쪽으로 왔을 거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인데 결국 우리가 수직선에 닿는 부분을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굴러가면서 닿는 부분 보면 루트 5, 루트 5, 루트 5만큼 왼쪽으로 가 있을 거니까 결국 루트 5가 몇 개? 3개만큼 2에서부터 간 점이 B가 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2에서부터 루트 5, 루트 5, 루트 5만큼 펼쳐보면 그죠? 주르륵 펼쳐보면 왼쪽으로 가 있을 거니까 B의 값은 2에서 루트 5가 몇 번? 3번 빼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뭡니까? 바로 A 빼기 B의 값입니다. 그죠? A 빼기 B의 값이니까 2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2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되겠죠? 이걸 계산해 보면 2 빼기 2는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3 루트 5니까 플러스 2 루트 5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 두 번째 근호를 포함한 식의 덧셈 뺄셈 그 다음에 혼합 계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근호한의 수가 다른 무리수 길이의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다라는 거, 루트 2와 루트 5를 더해서 루트 7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간단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요. 근호한의 수가 복잡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죠? 그죠? 가능한 한 루트 한이 작아지도록 최대한 자연수를 빼내주고요. 그래서 A 루트 B로 바꾼 다음에 이제 루트 한이 같아지면 그때 더하거나 뺀다. 물론 유리화를 할 때에도 빼낸 다음에 유리화하는 것이 유리했었습니다.